주력 61권 세종 15년 7월 22일 개유 6번째 기사 1433년 명선득 8년 최양선 이양달 고중한 지편전 등이 헌릉의 주산 내매계 관의 아래다. 이어서 묘지 안에는 길이 있어서는 불가하니 마땅히 상거가 60보밖에 되며 무방하다 하였고 또 지리도의 소단명의 할아버지 묘에는 주산의 뒷맥이 큰 길로 끊어졌고 당태종 소릉도에도 주산 내맥이 역시 큰 길로 끊겨 있으니 그런즉 무릇 도로 해가 있다 함은 그 교차된 것과 가까운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1. 창맥의 주에 이르기를 용호선찰은 즉 당나라 희종의 태자가 계산한 것인데 말하기를 이후로 3대까지 수림이 무승하고 5대에 쇠하고 쇠한 지 3대만에 다시 무승하리라 하였는데 대개 뒷용이 두 군대가 끊어져서 힘이 없기 때문에 흥했다 패했다 하여 한결같지 않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양선이 자기의 해석으로 말하기를 절단이라는 것은 길로 끊어진 것이라곤 했지만은 신등은 상고해보건대 용호선찰은 이단이므로 말할 자를 것이 없거니와 또한 이르기를 끊어져서 힘이 없다고 하였은즉 이는 산맥이 끊어져서 기운이 없는 것이고 길을 말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독림조담의 흉기편에 옛길이 가로다지로 꺼져서 참호같이 된 것은 홀연히 망하는 형상이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큰 길로 끊어진 것은 사람이 많아 병든다 하였는데 신등이 상고하건대 본문의 첫머리에 이르기를 무릇 안산과 좌우가 둘러싸서 명당 아래 무덤 있는 것으로 돌아 향한 곳은 모두 모름지기 평정하고 비만하여 흉하고 언짢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하였은즉 명당에 가까운 땅을 가지고 말한 것이오며 또 이르기를 가로다지로 꺼져서 참호 같다 하였은즉 또한 벌의 허리나 길로 끊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보감의 주맥편에 이르기를 끊어진 산이라는 것은 산맥이 새로 이어지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깨어진 산이라는 것은 뒤의 용이 무너져 꺼진 것을 말합니다 하였는데 신등이 상고하건대 지리전서 명산보감의 7가지 쓰지야 못할 몇 자리의 예의 첫째로 끊어진 산이라 하여 이르기를 산맥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석했고 넷째로 깨어진 산이라 하여 주하기를 뒤의 용이 무너져 꺼진 것이라고 했사옵고 곽씨의 장세에는 끊어진 산은 뇌를 쓸 일이 아니라 하고 그 주석에 이르기를 산이 이미 끊어졌으면 길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였으며 삼용 입식가의 12가지 예의에 첫째로 파라 하고 그 주석에 이르기를 무너져 깨어진 봉우리와 끊어진 언덕과 꺼진 구덩이가 있는 땅으로서 혹은 흐르는 물에 부딪혀 상하였거나 혹은 벼락에 맞았거나 한 것이라 하였은즉 역시 길로 끊어진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옵니다. 명당론에 이르기를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은 그것이 병든 용이 된다 하였는데 신등이 상고해보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라 함은 위에서 깨어진 산이라 함과 그 뜻이 같은 것이었고 또 명당이라 말하는 것은 역시 가까운 땅을 가리킨 것이오며 명당론에 이르기를 만약 한번 끊어지면 팔다리가 불구가 되고 음양이 모두 분산되는 것이니 그것은 죽어버린 절목이 되는지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혹 홍수에 충격되어 깨어지거나 혹 서로 어그러지게 되었으면 패한 용이니 패한 용이라는 것은 마을과 동네가 많이 패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신등이 상고하여 보면 한번 끊어진 것이 패한 용이라고 하면 역시 위에서 끊어진 산이라 깨어진 산이라 함과 그 뜻은 같사옵고 사형편에 이르기를 산이 깨어지면 사람이 슬프다고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이것도 또한 위에서 깨어진 산이라 함과 같사오며 팔괘편에 이르기를 장사 지내는 데에 천한, 천정, 천참은 쓰지 않는다 했는데 또 이르기를 뒤에 끊어진 언덕이 없고 앞에 험한 바위 소리가 없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천함이나 천정이나 천참이라는 것은 모두 명당의 혈자리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고, 끊어진 언덕이라 한 것은 역시 위에서 가로다지로 꺼진 구덩이와 같은 것이오며, 또 끊어진 산과 가로 꺼진 구덩이에는 기운이 연할 수 없으나 만일 벌의 혈이 같은 것이면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였사온데,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양선이 스스로 증명하기를 벌의 허리는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였은즉, 벌의 허리가 길고 끊어진 것은 해가 없음이 더욱 분명한 징흠이 되옵니다. 또 기운은 형상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므로 끊어진 산은 뇌에 쓸 수 없는 것이온데, 신등은 또 상고하건대 위에 말한 끊어진 산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이전이 말하기를 산에는 언덕의 기운이 있고 땅에는 형세의 기운이 있는데, 그 언덕을 뚫고 그 형세를 끊으면 기운과 세력이 멎어 줄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장성을 쌓고서 진나라가 망하였고, 기수와 변수를 개척하느라고 지형을 끊고서 수나라가 망하였다 하였는데, 신등이 상고하건대 위에서 깨어진 산이라 한 것과 그 뜻이 동일하오니, 장성을 쌓는다, 기수 변수를 개척한다 하였은즉, 역시 길로 끊어진 것과의 비교가 아니오며, 또 진나라 수나라의 망한 것이 어찌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오리까.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태초에 개벽할 때로부터 하늘과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삼재의 도가 아울러 성립되어 처음부터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고 때의 성인이 우러러보고 굽어 살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정하며, 크게는 주와 업이 되고 작게는 마을과 부락이 되었는데, 그 땅에 산수가 반드시 모이고 인물이 또한 모이는지라. 그러므로 산의 남쪽이나 북쪽이나 낮은 곳에 인적이 자연히 지나다니게 되면 사세가 부득불 그리 되었던 것인데, 그 뒤에 엄양가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산수에 향하고 등짐과 좋고 구즘의 이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상고 때의 산수의 형세에 따라서 엄양의 절목을 나누어 말하기를, 인적 왕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흥패성수의 크고 적은 것을 점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만약 음양절목의 인적 많고 적음을 보아서 산천형계의 좋고 구즘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면, 인적이 많으면 그것이 좋은 땅이므로 후일을 형성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인적이 적으면 그것이 굳은 땅이므로 역시 후일의 형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인적이 많고 적음이 산천의 기운을 늘리고 줄이어서 그 사람을 화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양슨이 말하기를, 격가지로 나온 협이 인적이 많으면 그 땅이 좋은 것이 되고 인적이 적으면 쇠하게 된다 함은 그를 이치가 만무한 것입니다. 격가지로 나온 협에 마침 옛길이라도 좋으면 좋겠지만, 워낙 험준한 데다가 거기에 새 길을 내고서 여러 사람을 몰아다가 밟고 다니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또 역대로 능침은 반드시 서울 건기에 정하였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사방에서 인적이 모이는 곳이라 주산이 길로 끊어진 것이 없는 데가 없사오니, 비록 메우고 막으려 하여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정지리의 변망편에 이르기를, 천하의 일이 인정에 벗어나지 않나니 오직 인정에 가까운 곳이 좋은 땅이니라 하였으니, 이서 비결인들 어찌 인정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리의 요령은 산과 물 두 가지를 살피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처음부터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는 산이 반드시 내려왔고 물이 반드시 돌아있어 사람과 연기가 반드시 뭉쳐 모이게 되고, 만약 흙이 박하고 메마르며 물이 거세고 급하여져서 사람과 연기가 희소하며 흉한 땅인 것은 아는 이에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독림조담에 이르기를, 엄양가는 마음으로 전하고 뜻으로 깨쳐 알기를 귀하게 여길 것이요, 하나의 편백된 말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이치에 통달한 사람의 말이어서 후세의 땅 보는 자에게는 준칙이 되겠습니다. 신등은 망령되게 생각하옵기를, 헌릉주산이 길로 끊어진 것은 곧 벌의 헐이 된 곳이 없고, 또 교차하였거나 가깝거나 한 길이 아니온즉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니, 아는 것을 풍수하게 내려보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22일 개효 7번째 기사.
풍수학 제조 전 중촌부사 조비영이 풍수학의 중요성에 관해 아래다. 풍수학 제조 전 중촌부사 조비영이 아래기를 가만히 보니 풍수의 학문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여 옛사람들의 술법이 정리하옵거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게다가 왜곡되게 배운 것으로 웰곳으로만 고집하는 무리들이 속된 습관에 만족하고 좁은 소견에 구애되어서 이미 자기의 그런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나라로부터 송나라에 이르는 동안 여러 번 유신들에게 명하여 사천감을 맡아 영도하게 하고 또 비각의 책들을 내어주며 초화의 술법 학자를 찾아가지고 다르고 같은 것은 교율하여 검토하여 모두 이치에 맞게 하여 세상에 통용되게 함으로써 정치에 유익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집을 짓고 무덤을 쓰는 것은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이를 보내는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날 고려 때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지리의 서적을 청하였던 바 송태조가 뺏긴 책을 보냈기에 그것에 따라서 시행은 하였으나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고 겨우 이 이치를 조금 안다는 자도 아직 오할하고 괴망하여 상식 없는 말을 면하지 못하여서 유식한 학자들에게 미워서 싫어함이 되었으니 어찌 엄양학의 주라 하겠습니까? 우리 왕조에서 옛것을 고치고 새것을 정함에 있어 모든 학문에다 혼도를 두어서 정밀하게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사온데 오직 풍수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논술하는 자들이 각기 편벽된 소견을 가지고서 모두 제가 옳다 하고 서로 배척하여 시비를 다투오니 어찌 엄양의 일에 정한 이치가 없어서 한결로 귀착되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몸으로서 두 번째 제조의 어명을 받자오매 이 학문이 잘못 쓰이고 있음이 깊이 걱정되옵니다. 원하옵건대 유신들 중에 뜻있는 자를 명하시어 혼도를 삼아서 여러 서적을 참고하고 징음하여 깊이 연구하여 한결로 규착되게 하여 신진의 길을 열어주시면 사람들이 여러 갈림길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술법이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랫게 한 바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조에 명하여 적당한 자를 가리어 혼도에 임명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2일 개유 8번째 기사. 예조에서 온수사람 박승한의 효승이 순전하고 지극하니 등용할 것을 아뢰다. 온수사람 박승한의 아비가 병으로 누운 지 5년인데 간호하느라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큰 괴질이 유행하여 집안 사람 6이 죽고 어미도 병으로 눕게 되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가 피했는데 승한이 마침 밖에 있다가 즉시 집으로 들어와 주야를 자지 않고 설사한 똥을 맛보면서까지 간호하는 듯 효심이 순전하고 지극하오니 등용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4일 을해 첫번째 기사. 이조에서 형조 도가는 노비를 맡은 관리니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할 것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4일 을해 두번째 기사. 황해도 송화현의 산이 무너져 남자 5사람이 치여 죽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5일 병자. 첫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북문을 만들어 평상시는 닫아 잠그고 수직할 것을 아뢰다. 예로부터 제왕의 궁실은 반드시 네 대문이 있는 것이오니 옛 제도에 의하여 북문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모름지기 닫아 잠그고 사람을 시켜 문 밖에서 수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6일 정축.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6일 정축. 두번째 기사. 역사의 징발과 지리의 술법에 관한 사원부의 상소문.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며 하늘이 변화가 위에서 응하오니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밤과 낮으로 노심하여 근심하셔서 새벽부터 주호회를 받아 만사를 결제하시고 계속하여 윤대를 받아 하정을 들으시며 경연에 나아가시어 지정짐이란 승리의 학문을 강론하시어
고금 정치에 잘되고 못됨을 요량해야 하시오니 어지심이 이미 지극하시고 덕도 또한 지극하신지라 의당 태평하고 화기롭고 즐겁고 안온한 정치가 이루어졌을 것이온데 요새 보건대 근기 지방에는 굳은 장마가 재해를 일으키고 모진 바람이 함부로 장난하여 논밭의 곡식들이 수침이 되어서 썩어 사그라지기도 하고 꺾이고 뽑혀서 떠내려가 없어지기도 하며 또 듣자옵건대 경상 전라도에는 역시 오랜 가물로 인하여 파종하는 일이 때를 잃어서 백성들이 장차 먹기에 곤란하겠다 하오니 이는 곧 천심이 인내하여서 꾸지람함을 보이는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으는 위로는 하늘의 꾸지람하는 뜻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의 먹기 곤란한 걱정을 생각하시어 급하지 아니한 일은 줄이시고 필요 없는 비용을 억제하시어 검약함으로써 씀씀이를 풍족하게 하옵시고 인내함으로써 백성을 넉넉하게 하시면 곧 천도가 순회될 것이요 정치가 바로 잡힐 것이옵니다. 신등이 감히 좁은 소견으로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열거하여 하늘같은 위험을 우러러 모독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래오니 진실로 항성하고 공고하오나 엎드려 거룩하신 재량을 바라옵니다. 1. 강량전 경회로의 보첨을 개수하는 일과 궁성 쌓는 일과 남대문의 흙을 고쳐 쌓는 일과 물시계를 살펴서 조성하는 일과 소격정 동네 2군데 못 파는 일과 해정교 개천을 옮겨 파는 일과 가각고 서편 개천에 돌 쌓는 일과 장이동에 못 파는 일과 내사복시 뒤에 웅덩이 못 파는 일과 남대문 밖의 못에 돌 쌓는 일 등으로 요즘에 역군을 징발하게 하여 경기 충청도는 이제 8월에 선군 1,500명을 영솔하고 와서 부역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위의 여러가지 역사는 한꺼번에 아울러 일으키면 일의 효과가 빨리 성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피로하게 되어 평화로운 기운을 상하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만일 부득이한 것이라면 그 일의 완급을 장량하여서 금년에 한 군데 하고 명년에 한 군데 하여 해의 풍년 들고 흉년 드는 것에 따라 연차로 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할 듯하옵니다. 1. 세금이나 부역 따위를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는 일은 모름지기 재앙과 상스를 보아서 징험을 삼아야 제대로 고르게 될 수 있사오며 그러므로 해서 인간에서 조금이라도 수저나 한재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위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온데 가만히 듣자옵건대 각 고을에서 대개 천재나 지변의 경우에 실제대로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고찰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며 또는 불실한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보고하는 자가 간혹 있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이로 인하여 일어나되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조정관리 중에서 관직이 낮으면서도 공정하고 청렴한 자를 가리어 각도에 내보내어서 두루다니며 검사에 알아보면 사방의 수에 한해 굳은 일 좋은 일을 얻어 알게 될 뿐 아니라 농민의 바라는 것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수령을 고수하는 건법이 지엄하기 때문에 백성이 비록 원통하고 억울하여도 호소할 수 없으므로 수령이 더욱 두려워하고 끓일 것이 없어서 뇌물과 독직이 간간 발생합니다. 신등이 가만히 듣자오니 궁한 여염의 백성들이 지난 옛날의 찰방사의 순행하는 일을 생각하여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적잖이 있다 하오니 이것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례에 의하여 혹은 찰방으로 하든가 혹은 행대로 하든가 간에 무시로 교대에 파견하여 부정하고 뇌물 먹는 자를 조사하여 문책하면 수령이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지 못할 것이고 아래 백성이 원통한 것을 풀고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리의 술법은 오괴하고 공벽하며 지리하고 망령된 것이어서 성경 현전에 보이지 아니하고 유식한 선비가 모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화와 복은 우리 모두 조상의 몇 자리나 사는 집터의 방위의 길흉에 연유한다고 하오니 처음부터 사람의 수명이나 화복은 모두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요 또 착한 일을 하면 100가지 복이 내리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10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은 이치의 당연한 것이온데 만약 그 말과 같다 하오면 처음부터 타고난 것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선악의 보응이 털리지 않는 이치는 또한 어디에 있겠나이까. 옛말에
활악한 군자가 복을 구하여도 굽은 길로 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응하지 아니함이 이러하옵니다. 이제 추의 양성과 이진 등이 좁고 옹색한 편견으로 지리를 약간 배워 가지고서 그것을 네 개로 승진하기를 요구하고자 글을 올리어 망령하게 궁굴의 이해를 말한 것이 있사온데, 만일 전하의 명철하심이 아니었다면 태조께서 만대를 위하여 생각하신 것이 거의 떨어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같은 무엄하고 망령된 무리를 그냥 두고 주해주지 아니하면 요명한 말과 괴상한 행위로 술법을 지세하고 승진을 희망하는 무리가 잇따라 나올 것이 깊이 두렵사옵니다. 신효창도 역시 거짓 술법하는 자의 당파가 되어 이러니 저러니 좋으니 굳으니 말이 많사오니 아울러 죄로 다스리기 바라옵건대 글하는 선비들에게 분명히 신칙하시고 거짓 술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시어 습관 풍속을 철저히 억제하시면 10분 다행하겠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언간의 좌리에 있으므로 그 본 바와 들은 바의 일을 말로 하여 아뢰니 내가 매우 가생하게 여기나 그러나 지리의 논술을 배척하면 너무나 과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고 부모를 장사 지낼 때 모두 지리를 쓰고 또 우리 태종께서도 도읍을 건설하고 능침을 경영하시며 모두 지리를 쓰셨는데 어찌 아랫말과 행한 것이 서로 다르냐. 이는 말과 행동이 틀린 것이다. 또 양쓰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임금에게 진술하였으니 충성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일이지 요망한 말과 괴상한 술법이라고 논하의 죄를 다스리려 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매 지평 홍상금이 아뢰기를 지리의 공부는 서운관에서 맡아 하는 것인데 이제 지편전의 유신들에게 명하여 풍수학을 강명하게 하시어 최양순이 그릇되고 망령스러운 소견으로 감히 궁굴의 이해를 말하였으니 이것이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하는 바가 소장에 진술한 것과 같지 아니하면 또 어찌 된 것이냐. 물러가 동료들과 더불어 다시 생각해보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신계 송포 송상금 등을 불러 사헌부에서 올린 글에 관해 말하다. 사정전에 나아가 지신사 안승선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이제 사헌부에서 올린 글에 이르기를 건기 지방에서는 구전 장마가 재해를 일으키고 경상 전라도에 역시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파종하는 일에 때를 잃었으니 이것은 곧 천심이 인해하여 꾸지람을 보인 것인즉 청컨대 꾸지람하는 하늘 뜻을 받들어서 토목의 공사를 덜어 줄이고 여러 도의 수재 한제는 사람을 시켜 조사해 밝히고 민간의 지리고와 수령의 불법함을 무시로 사람을 보내어 덜추어 내자고 하였으니 그 말이 성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너가 매우 아름다이 여기지만은 지리의 일 같은 것에 있어서는 예와 이제의 제왕이 혹은 현명하고 혹은 혼암하며 신하들이 올리는 말도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므로 채택하여 쓰고 안 쓰는 것은 모두 그때 임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사헌부의 아랫말에 지리의 술법은 요괴하고 허망하여 경전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유식한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과한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셔서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고 궁궐을 영건하시며 종묘를 세우시며 모두 지리를 쓰셨고 건원능에 이르러서도 지리를 쓰셨으니 이는 곧 우리나라는 지리의 학술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장래의 일로 말한다면 국가에 혹시라도 병고가 있으면 다만 물 깊고 흙 두터운 것만을 취하고 지리를 쓰지 아니하겠는가. 부모 장사의 땅을 정할 때 대소 관료들이 모두 지리를 쓰면서 그래도 정밀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니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아랫말이 행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에 당나라 헌종이 신선을 좋아하여 천하의 조서를 내리어 방사를 구하여 유필로 태주 자사를 삼으며 여러 신하가 반대에 아뢰기를 임금으로서 방사를 좋아하되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한 임금은 있는 예가 없다고 한즉 헌종의 말이 한 고을의 힘을 써가지고 능히 임금을 위하여 오래 살게 한다면 천하로서도 역시 무엇이 아까울 것이냐 하여서 신하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 신하들이 말이 옳았고 헌종의 대답이 실수였다. 본조의 신하인 공부가 역시 신성 구하는 것으로 태종께 말하였으나 태종께서 허락치 아니하셨는데 이는 곧 고금의 사람들이 다
다 신선은 허탄하고 요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신하나 백성들이 다 일삼아하지 않은 것이다. 지리의 말 같은 것은 그렇지 아니하니 주문공이나 최계통은 세상에 이름난 선비이지만 그 죽을 때에 이르러서는 몸소 묻힐 땅을 정하였었다. 만약 지리의 말을 쓰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을 쓸 것 같으면 주장되는 용과 가지되는 용을 불가불 알아야 한다. 재생원의 터가 주장되는 용과 가지되는 용이 된다면 비록 궁궐은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무를 심게 그 땅을 가꾸는 것이 가할 것이지 어찌 신하나 서민으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최영선이 공부한 바를 가지고 숨김없이 극력 말하는 것은 충성이겠거늘 어찌 그것을 매개로 승진하려 한다고 논란하여 죄책을 가하려고 하는가. 하물며 임금으로서 포용하는 것으로서 아량을 삼는 것이어서 비록 꼴배는 사람의 말이라도 또한 반드시 들어 보아서 말한 바가 옳으면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죄주지 않는 것이 아래의 사정을 얻어 알고 자신의 총명을 넓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말을 올린 사람을 죄주려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래의 사정을 듣지 못하여 몽매한 대로 빠지게 하는 것이냐. 대간의 말이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물며 신효창은 내가 가서 보라고 명령했는데 그것도 승진을 희망해서 그리 한 것이냐. 또 경복궁은 주작이 허하고 명당에 물이 없으므로 개천을 파고 나무를 심으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일에 혹은 그를 올리어 양선을 배척하는 자도 있고 혹은 면대하여 나무라서 양선을 비난하는 자도 있어서 내가 매우 거르게 여기는데 이제 대사는 국가의 대체도 알고 또 친히 나의 말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이의 시종을 생각지 아니하고 급작스레 글을 올려 아뢰는가. 가사 지편전에서 풍수학을 강습하는 것은 그러다 할지라도 풍수학을 강명하는 것은 어찌 유자의 분수 밖의 일이라 할 것인가. 그러나 나의 이 일은 실로 힐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원부 사람들에게 나의 뜻을 자세히 알게 합니다. 하고 또 하교해 이르기를 찰방을 정해 보낸다는 말은 내가 취하지 아니하노라. 한 도내의 권한은 오로지 감사에게 맡겼고 한 고을의 임무는 수령에게 위임하였는데 도리어 의심해가지고 조관을 내보내면서 조사하고 살펴보게 한다는 것은 어찌 치도의 큰 체제에 합당한 일이겠는가. 전에 의정 류정현이 의논을 올리어 아명을 파견해 보았는데 실행하기 수년 동안 꽤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이주판서 허조가 당나라 태종 때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 차명하였다는 법률을 참고 삼아 태종께 여러 번 강력히 아뢰어서 태종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곧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능멸하는 건법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곧 풍수교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하니 승순이 아뢰기를 허조의 그 말은 진실로 지극히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임금의 직분은 오직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임용하는 일일 뿐이오니 마땅히 임용하기 전에 선택할 것이요 임용한 뒤에 의심하지 말아야 상하의 사이에 두텁게 믿음으로써 일 없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감사와 수령을 이미 임용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헐뜯고 칭찬하는 것으로 그 준처를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온데 하물며 사람을 내보내서 백성들의 구소할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나의 뜻에 매우 합당하다 하고 이내 하교하기를 다른 조목은 말하지 말고 다만 지리의 일만을 말하라 하며 승순이 나가서 신계에게 임금의 분부를 전하니 계 등은 말하기를 양선의 말이 새 땅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태조께서 정하신 만대의 기지를 그러다 하여 궁궐의 이해를 망령되이 말하였으니 이것을 놓아두고 논하지 아니하면 술법을 내세우고 승진을 희망하는 무리가 장차 뒤따라 연해 나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깊은 염려로서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승선이 말하기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물러가 의논에 다시 아뢰도록 하오 하여 개 등이 그냥 물러갔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백성의 부역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오니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지라 반드시 때를 살피고 형편을 헤아려 본 연후에 가히 시행할 것이오니 진실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경희력의 처마를 보수하고 강릉전을 개조하고 궁성북문의 물시계 시간 보는 집과 남대문의 토축을 개조하고 궁성동서에 못을 파고 도량을 내고 내사복시의 웅덩이에 못을 더 파고 남대문 밖의 못을 고쳐서 파서 석축을 하고 해전교 다리를 옮겨 놓고 가각고 서쪽의 개천에 석축하는 등의 일들은 모두 올 가을에 역사를 시작한다 하오니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온 즉 지난 몇 해 이래로 영선하는 공사가 끊이지 아니하여 부역하는 일꾼들이 모두 몸을 좀 쉬고 싶어 하옵고 올해에는 일찍이는 한재를 당하여 곡식들이 자라지 못했고 또 늦게는 홍수를 만나서 손실과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장래가 걱정되오니 마땅히 흉년 구제할 계책을 급히 마련하시어 백성의 처근함을 돌봐 주어야 할 시기옵니다. 더구나 북쪽 오랑캐가 헌단을 일으켜 우리 국경을 자꾸 침범하오니 방할 방책과 성 쌓는 공사와 곡식 끌어댈 조처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온데 만약 위의 여러가지 공사들을 일시에 아울러 시작하면 아마도 경항의 백성들이 함께 필요할 것이온데 어찌 기어이 오늘날 급급히 굴 것입니까? 서전에 이르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하다 하였고 춘추에는 백성의 힘을 사용하면 비록 때가 합당하고 또 옳은 일이라 또 반드시 책에 써서 후세에 보였으니 백성의 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서전의 나라 근본이라는 교훈을 상고하시고 춘추의 백성을 소중히 여긴 뜻을 본받으시어 이 공사들을 우선 멈추시고 풍년을 기다려 하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아랫말은 가상하다 할 것이나 부지런히 들보와 동가리 기둥은 불갑을 고쳐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7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김구경에게 약을 주어 조리하게 하고 출근하지 말게 하라고 승정원에 교지하다. 김구경이 복명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승정원에 교지를 이르기를 일본 회례부사로 갔던 김구경이다. 구경이 가고 오기에 곤란이 많아서 걱정과 피로로 병이 되어 얼굴빛이 초췌하니 약과 먹을 것을 주어 조리하게 하고 나와 출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황희 신상 김자지 등이 경복궁이 명당 자리를 얻어 있음을 아뢰다. 전대제학 하연 예문제학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보현봉 백악 목멱에 올라 그 4명의 가지와 줄기와 재생원의 자리를 살펴본즉 보현봉으로부터 멀리 내려와서 기운과 정신이 백악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것의 맥의 본줄기이며 내려와 백악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하여 가지를 나누어서 정업원에 이르러 북쪽으로 가로다지 언덕을 이루고 한 줄기를 다시 나누어 내어서 휘돌아서 동으로 가서 동대문에 이르러 거치어서 왼편을 막는 난관이 되었고 또 한 줄기는 동남으로 내려가서 종묘 창덕궁의 맥이 되었는데 기운과 정신이 오로지 위의 두 맥에 있고 가로다지 언덕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가느스름한 맥이 옆 기슭에 내려와서 재생원의 땅이 되었는데 가지를 나눈 후에는 다시 일어나서 형설에 생긴 것이 있으니 이것은 내맥과 지맥 중의 지맥입니다. 땅을 선택하는 데는 모름지기 4가지 짐승을 보는 것이온데 이제 용과 범이 갈라지기 시작한 곳이 현무의 자리에 온 바 낮고 연약하여 전혀 형세가 없고 또 주맥이 곧고 길게 누웠는데 청룡은 소음관 이북은 그대로 괜찮으나 그 이남은 매우 낮고 약하여 곧장 내려오다가 그 끝이 밖으로 향해 버렸고 백호는 명통사 이상은 그대로 괜찮으나 이남은 역시 낮고 약하며 안으로 비뚤어져서 용과 범이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형세가 없사오며 주작은 너무 높아서 새 짐승과 상대가 되지 않아서 주인 없이 객만이 강하여 이것은 지리학의 크게 끓이는 것이오니 이것은 곧 내 짐승의 불길함이오며 명당 좌우의 물이 곧게 흘러서 면전에서 합하고 용과 범은 따라서 곧게 가다가 수백 보를 지난 뒤에 동쪽으로 뻗쳐 나갔으니 이것은 곧 득수득파가 무성하게 된 것이오며 명당이라는 것은 너그럽고 평편하고
둥글고 넓어야 좋은 것인데 이제 이 땅은 매우 협소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명당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이 땅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룡경에 바른 용의 몸 위에는 봉우리가 생기지 않나니 보이는 위에 날봉우리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서 반듯한 몸으로 낮고 평평한 것이 가장 기묘한 것이니 판굿 중심이 곧 명당이 된다고 한 말과 금난경에 큰 자는 특별히 작고 작은 자는 특별히 크다고 한 따위의 두어 가지 말에 의거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룡경과 의룡경의 뜻을 자세히 보면 감룡경에서 낫봉우리로서 찾는 법을 삼은 것은 그 정칙을 말한 것이었고 의룡경에 낫봉우리 없는 것도 또한 참룡이 된다고 논한 것은 그 변칙을 말한 것이었는데 그 요지는 다만 내맥의 가지인지 줄기인지와 내 짐승의 가추이고 못가추임과 호유와 완전하고 불완전함과 득수 득파의 안고 등짐과 명당의 있고 없음의 어떠함을 볼 뿐이오니 어찌한가 특히 작고 특히 큰가 낫봉우리 없이 낮고 평범한 것만으로서 참룡이라 하겠나이까. 이 땅을 취할 만한 것은 단지 서울 안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경복궁 자리로 말하면 보현봉에서부터 내려와서 두 번이나 낫봉우리를 일으키고 종행으로 솟았다 쳐졌다 하다가 백악에 이르러 특별히 낫봉우리를 지어 멈추어 가지고 보현봉과 더불어 구덩이 땅은 구덩이 땅으로 응하고 돌땅은 돌땅으로 응하여 자식이 어미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목脈남쪽에 있어서 주객이 서로 응하고 있으니 이는 곧 백악의 정맥됨이 분명하옵니다. 현무의 형세는 풍성한 형상이 특별히 빼나 있고 백호의 형상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실로 형세에 부합하오며 다만 청룡이 낮고 약하고 한승부와 전이감 등의 여러 늑이 약간 등져 있고 또 안산이 낮고 약하오나 사면에 둘린 난간이 이미 이루어져 있사오니 옛글로서 상고하건대 백호가 있고 청룡이 없는 것은 역시 흉하지 아니하니 만약 바깥 산이 연에 닿아서 응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조회받는 혈자리 복이 서로 온다고 하였으니 큰 기운이 이미 모였으며 가지나 마디가 회되지 않는다는 것이온데 호순신의 말한 바 백호가 있고 청룡이 없다는 것은 건해산 따위인 것입니다. 또 감룡경에 이르기를 바른 용에는 귀산이 없으며 귀산이 있더라도 반마장만큼도 나가지 못한다. 그 용의 귀산이 짧으면 감사인 용이 뒷목에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감사인 용이 있어서 달라붙어 보호해 오므로 귀산이 공연히 늘어짐을 허락지 아니한다 하였사오며 더구나 여러 늑이 창끝같이 된 형상이 없사오니 이만한 청룡이 낮고 약함과 여러 늑의 약간 등진 것이 해될 것이 없사옵고 안산이 비록 낮아도 역시 가슴보다 낮지는 아니하니 과연 고중안에 말한 바 가까운 책상은 좀 낮아야 하고 먼 책상은 높아야 한다는 것과 같사옵니다. 만일 평평한 언덕이 없어 목명산이 높이 막아서 바깥 조정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한 겹 책상 안이 깊은 우물에 곡식 쌓은 것 같아서 한갓 지식만 많고 생각이 완고한 것으로 될 것이오니 이는 곧 가까운 안산에 낮은 것이 또한 해되지 않는 것이옵니다. 명당은 너그럽고 평평한 것으로 귀한 것을 삼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상보는 데는 먼저 얼굴을 보고 땅을 상보는 데는 먼저 명당을 보는 것이니 명당이 너그럽고 평평하면 천년 동안 길하고 경사스럽다 하였으니 이는 곧 백악의 명당을 이룬 것입니다. 다만 좌우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지 못할 뿐입니다. 말하는 자가 이 땅을 흠잡는 것은 전번 기록에 인방을 등지고 병방을 향한 세 군데의 꽃자리가 있다는 말을 보고서 재생문의 주맥이 인방을 등지고 병방을 향하였고 서울 안에 있으므로 드디어 끌어붙여 참명당이라고 백악을 가리켜 지나가는 협으로서 공연히 꽃자리를 없애버린 가짜 혈이라고 하옵는데 특히 전번 기록의 명당이 삼각산 중심에 있어서 인방을 등지고 병방을 향하였는데 눈앞에 세강이 업하기를 둥근 달처럼 둘러있어 세대수가 무궁할 것이다.
천신의 첫자리 될 오방 땅에 형성된 것이니 주의 이르기를 천신의 첫자리를 기워 이르면 곧 영음이 있어 나라 터가 된다 하였다. 형성된 것이 있고 없고 또 신령의 자리인 자방 땅에는 길과 언덕이 있고 안엔 나무가 있다. 주의 이르기를 이 나라는 것은 땅이 있고 초목이 없는 데다가 푸른 소를 심어야 100년이 지나면 무성하게 되는 곳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 나라는 것은 땅이 있고 초목이 없어서 왼팔처럼 모자라고 척박한 곳이니 소를 심어서 돕는다 하였다. 삼각산 남쪽에 5떡의 언덕이 된다. 해석하기를 명당 주맥의 전면에 있는 맷뿌리는 둥근 형상이니 토덕인 것이니 전면 맷뿌리는 곧 백악이요 가막은 구붓하게 이루어졌으니 수덕인 것이요 관악은 삐죽삐죽하고 날카로우니 화덕인 것이요 양주의 남행사는 곱게 이루어졌으니 목덕인 것이며 수주의 북악은 모난 형상이니 검덕인 것이라 하였다. 등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었고 백악이 명당임은 실로 이것들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세 군데 꽃자리라는 것은 구변도를 가지고 상고해보면 목명이 첫째 꽃자리요 송악이 둘째 꽃자리요 평양이 셋째 꽃자리니 처음부터 이 도성 안에 세 꽃자리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런즉 경복궁이 그대로 명당자리를 얻을 인방을 등지고 병방을 향해 앉아서 삼각산의 중심에 응하여 싸우니 말하는 자의 말은 아마도 옳은 의논이 된다 할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건해산은 서북광의 산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제향해 모시는데 왕세자가 아흔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조경, 황운발, 권촌 등이 사주하니 형벌을 조심하고 농사와 잠업을 권장하라 하다. 너희의 임지에 나아가서 형벌하는 일을 조심하고 농사와 잠업을 권장하여 나의 마음에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에게 일월식을 유무를 묻고 외방 고을에도 공문으로 고증하게 하다. 예조에서 선지하기를 종래에는 일식, 월식이 변이 있을 때에 날씨가 흐리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의 일식이나 월식의 하고 아니함을 모르게 되어 매우 미편하니 앞으로 북경에 가는 사신은 일본에 가는 사신이 돌아올 때 반드시 일월식이 있고 없음을 묻고 외방 각 고을에도 또한 반드시 공문을 보내 고증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여러 대군들을 거느리고 임금께 축수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동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왕세자는 종학으로 옮기다. 강릉전을 고쳐 짓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자선당에서 정사를 보다 임금이 도둑을 없앨 방법을 묻다. 자선당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건년에 흉년이 심하지도 않은데 도둑이 몹시 많아진다. 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는가 하니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건자의 경수소를 두어서 처음에는 인정 친 뒤에 다니는 사람을 엄금하였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해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또 지금의 도둑은 반드시 굶주림이 쫓겨서 그리 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개 무리가 온전히 도둑질을 함으로써 그 생업을 삼기 때문에 습관이 천성이 되어서 저 스스로 말지 못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하고 주하대원 김종수가 아뢰기를 고려 말기에 강도가 없는 곳이 없었는데 지금 도둑은 이와 달라서 다만 좀도둑들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주로 하여금 무시로 경수소를 검찰하여 만일 허지부지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하게 법으로 처단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내금이 사람들이 도둑에 따라 전직하게 해줄 것을 상언하다. 임금이 풍흉을 묻다.
내금이의 100여 명 사람들이 상언하여 갑사나 별시의 예와 같이 도목에 따라 전직되게 해주기를 청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금이의 근시하는 군사는 특지로서 재능을 헤아려 써용할 것이요 추천장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셨는데 그 뒤에 의정 이원이 갑사로 오히려 현역으로 시위하는데 내금이는 종전의 직명으로 근시하는 것이 미편하다고 아뢰어서 이로 인하여 법을 정해서 항상 현직을 받아가지고 시위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언하여 도목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옛날에 창씨 고씨는 장고 지키던 아전의 자손이니 이로써 보건대 옛적에는 종신토록 한 벼슬을 맡아서 옛사람이 재능을 헤아려서 타경하였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역시 그러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벼슬을 받은 지 겨우 한두 해만 되어도 또 다른 벼슬을 희망한다. 이제 내금이는 모두 현역으로 시위하는데 비록 현역을 떠날 수는 없지만은 역시 그 인품의 재능 있고 없음의 여야에 있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금년에 곡식들이 평안도에는 물론 감수되고 경상도에도 감으로 말라붙고 경기에는 홍수로 벼가 쓰러졌다고 하나 금년의 수재 한재는 갑진년에 비하여 좀 덜한 모양이다. 태종께서 풍양 이궁에 계실 적에 내가 문안을 가는데 홍수로 인해서 두어 밤을 지났어야 겨우 갔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금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고 하더니 그 뒤에 다시는 비가 과히 오지 않아서 배가 곧 며칠 안이 되어 무성하게 되었고 다만 몹시 저습한 곳만 좀 감소될 뿐이었으니 사람의 말만으로는 그 풍흉을 꼭 알지 못하겠다 하며 안승선이 아뢰기를 금년에 곡식은 각도가 모두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세히 물어서 다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이양다리 경복궁 명당의 물에 관해 아래다. 지리살피는 이양다리 아래기를 경복궁 명당의 물은 왼편 물이 소격전 골짜기 근처에서부터 나오고 오른편 물이 백악과 인왕산 기슬에서부터 나와서 해정교 아래에 이르러 좌우의 물이 합류하여 돌아싸고 내려가니 등지고 흐른다고 말할 수 없사오며 궁성 서문 밖의 작은 내물이 도관 북쪽에 이르러 오른편 물과 합류하여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내려가니 바로 옛사람이 명당 상육수 이론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필 공교하게 파서 삐뚤어 흐르게 하겠습니까? 신의 마음에는 예전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되옵니다. 지리스에 이르기를 왼편에 물이 있고 왼편에 산이 있으면 재물이 쉽게 생기고 오른편 활로 오른편을 아는 것은 그 다음 간다. 언택이나 양택이나 다 이러하되 왼편의 산에서 기울어져 흐르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아랜 것을 풍수하게 내려보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5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해 뜰 때에 유생이 건방에서 간방을 향하여 떨어지다. 형상이 큰 배 덩어리 같고 빛이 희고 꼬리 길이가 3, 4척쯤 되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서교에서 농사 형편을 시찰하고 모화관에서 화포 쓰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종무직이 회례사 호성을 말하고 범종 도망간 노비의 송환을 청하다. 대마주의 상총수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어 제가 우리 회례사를 보호하여 보낸다는 뜻을 말하고 아울러 범종을 청구하고 또 말하기를 노비 화두우 등 5명이 도망가서 고성에 있다고 찾아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예조를 시켜 회답하기를 범종은 기국에서 구해 가서 이미 다 없어졌고 노비는 찾아보아도 잡지 못하여서 모두 청한 것을 들어줄 수가 없으나 회례사를 호송한 연고로 하여 특별히 백저포 10필, 명주 10필, 호피 5장, 인삼 20건을 하사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7일 정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직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서 연주하는 음악 곡조 이름을 의주에 기록할 것을 아뢰다. 양로연에 식탁을 올리면 헌가에서 휴안지악을 연주하고 꽃을 올리면 풍악을 거친다. 음식을 올리면 수보록 지악을 연주하고 첫 잔에 문명지곡을 노래하고 눈물을 추며 음식을 올리면 헌가에서 건청정지악을 연주하고 둘째 잔에 헌가하여 무열지곡을 연주하고 무물을 추며 음식을 올리면 헌가에서 수명명지악을 연주하고 셋째 잔에 오양선지기를 하고 음식을 올리면 황하청지악을 연주하고 넷째 잔에 아박지기를 하고 음식을 올리면 만년환지악을 연주하고 다섯째 잔에 무고지기를 하고 대선을 올리면 태평년지악을 연주하고 인하여 정동방지곡을 노래하는데 이상의 음악 이름과 곡조 이름을 모두 의주에 기록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조주 민달손 우홍범이 사조하니 백성을 구제하라 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그 지방이 일찍이는 가물었고 늦게는 큰 물이 져서 곡식들이 손상되었다 하니 백성들의 생계가 염려스럽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 뜻을 마음먹고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최윤덕이 소재지 관원에게 유가라 등이 다시 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명했음을 아뢰다. 평안도 도안무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올량압 유가라 등 3명이 강계부 강북에 이르러 말하기를 전에 포로되었다가 방송된 조사라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만약 성심으로 나와 항복하면 노력한 사람과 물건을 모두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하기에 그것을 듣고 도독 이만주 대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들은 회부를 기다려서 곧 돌아가겠소 하고 말을 마치고는 물러갔다 하옵기에 즉시 소재지 관원에 명하여 만일 오거든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였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9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병두에서 군기관 별군을 특지 이외의 곳에서 일하지 말게 할 것을 아뢰다. 군기관 별군은 다른 군인에 비할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화통을 맡기기 위하여 창설한 것이온데 요새는 모두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어 상시로 영습할 수 없으므로 화통에 약을 쟁이는 것과 화살을 넣고 내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실로 염려되옵니다. 이제부터는 특지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지 말게 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각 아문이 부득이하여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도목은 더하지 말 것을 아뢰다. 국초에는 각 아문의 사무의 번잡하고 간단함에 따라서 요량하여 관리의 인원을 책정하고 따라서 도목의 수를 정하여 싸운데 그 뒤에 각 아문이 그 직원 수를 늘리고자 하여 도목을 더 달라고 경쟁하오니 이같이 하면 관직은 한정이 있고 빈자리는 넉넉하지 못하오니 공무에는 혹시 부득이하여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도목은 더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9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문경현에 얼음 저장하는 곳을 혁파하다. 이에 앞서 언어를 전신하기 위하여 특별히 저장하여 시켰는데 그 뒤에 진상한 생선이 썩어 문드러져서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혁파한 것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평안감사가 중국에서 보낸 맹, 최 두 사신이 8월 13일에 요동을 떠난다고 보고하다. 중국에서 보낸 최,
맹 두 사신이 두목 25인을 인솔하고 이번 8월 13일에 요동을 떠난다 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정분에게 군사 사일의 정지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다. 경인에 나아가다. 임금이 대언 정분에게 일러 말하기를 판부사 변계량은 오활한 선비이지만 매양 나에게 말하기를 지방의 별패군은 풍흉을 막론하고 매년 번을 세워야만 연습에 소질이 있게 되고 행정의 준비도 미리 될 것이니 만약 흉년이라 하여 번들게 하지 않는다면 만대히 장구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므로 내가 듣고 가상하게 여겨 지금까지 있지 않노라. 내가 크게 군사를 사일하기 위하여 이미 각 지방 별패군의 번드는 것을 정지시켰다가 가을을 기다려 징집하려 하였는데 금년에는 각 지방에 혹은 수제로 혹은 한제로 고식들이 잘 되지 못하였기에 내가 깊이 딱하게 여겨 군사 사일을 정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또 생각하니 군사 사일은 큰일이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항상 훈련을 해두어야만 군사들이 고루 익숙해지고 기구와 기계가 엄밀히 정비되어 뜻밖의 사변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별패를 징집하여 대사일을 하고 즉시 놓아 돌려보내는 것이 폐해가 없을 듯도 싶어서 내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가부를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들을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모아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병조 참판 정년을 원접사로 삼아 중국 사신을 의주에 마중하여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항복하면 포로된 인구를 돌려준다고 올량합에게 말할 것을 최윤덕에게 내전하다. 유가라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약 다른 올량합이 나오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성심으로 기순한 처음과 같이 대접하고 포로된 인구를 돌려주는 것이 또 본국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녀 두 사람을 보냈고 또 여자 두 사람을 동맥가천모가의 처소로 보냈으니 정성으로 항복해 오면 돌려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정초 이천 정인지 등이 혼천일을 올리다. 대제학 정초 지 중추원사 이천 제학 정인지 은교 김빈 등이 혼천일을 올리며 임금이 그것을 고 세자에게 명하여 이천과 더불어 그 제도를 질문하고 세자가 들어와 아래라고 하니 세자가 간이대에 이르러 정초 이천 정인지 김빈 등으로 더불어 간이와 혼천의 제도를 강문하고 이에 김빈과 내시 최습에게 명하여 밤에 간이대에 숙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참고해 시험하여 그 잘되고 잘못된 점을 상고하게 하고 인하여 빈에게 옷을 하사하니 밤에 숙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임금이 세자가 매일 간이대에 이르러 정초 등과 함께 그 제도를 의논해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제라도 감사가 청량간을 진상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8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성리대전을 강론하고 7월시를 만들라 하다. 성음으로 귀를 수양하고 채색으로 눈을 수양한다는 데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주나라가 융성할 때는 문물이 크게 정비되어서 성음과 채색의 수양을 중하게 여겼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주나라의 평화한 시절이 있었으는 좋지만 후세에 있어서는 성음이 사치에 빠지기 쉬우니 마땅히 이것으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 하고 또 소반, 주발, 기명들도 모두 삼가는 것이 있다는데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기명 따위에 삼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깨우침에 진실로 유익한 것이다. 내가 빈풍 7월도를 보고 그것으로 해서 농사 짓는 일의
힘들고 어려움을 살펴 알게 되었는데 나는 보고 듣는 것을 넓혀서 농사일의 소중한 것임을 약간 알지만은 자손들은 깊은 궁중에서 성장하여 논밭 갈고 곡식 가꾸는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이 가탄할 일이다. 예전에는 비록 궁중의 부녀들이라도 모두 누에치고 농사짓는 책을 읽었으니 빈풍에 모방하여 우리나라 풍속을 채집하여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서 상하와 귀천이 모두 농사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서 영원한 세대까지 보아 알게 하고자 하니 너희들 지편전에서는 널리 본국의 납세, 부과금, 부역, 농업, 잠업 등의 일을 채집하여 그 실상을 그리고 거기에 노래로 찬사를 써서 우리나라를 7월시를 만들라 하니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의기도를 얻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보니 역시 꽤 많은 수양이 되옵니다. 대체로 대갓집 자손만